박근혜 대통령 25일인 내일이면 정확히 취임 3주년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현재 상황, 외교, 안보, 경제 어디를 봐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지난 3년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당 인사지만 할 얘기는 거침없이 하는 분이죠.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네요. 네. 예, 날이 춥습니다. 좀 마음도 추운 게요. 네. 정치권이 좀 어수선해요, 목사님. 네. 예, 우선 3년 얘기하기 전에 네. 테러 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지금 뭐 몇 시간입니까? 열 몇 시간째 막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참 불행한 사태죠. 예. 특별히 그 선거구 확정 문제 예. 아직까지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된 거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자기들이 만드는 법을 이렇게 밥 먹듯이 어기면 국민들 보고 무슨 다른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법 만드는 거 열심히 하지 말고 예. 법 만든 법 지키는 것부터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키는 것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자, 이런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3년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촌평을 먼저 좀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지난 3년이 좀 무서웠습니다. 무서우셨어요? 아니 왜 무서우셨어요? 다짜고짜. 이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공화국이 되잖아요. 눈치 보죠. 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너무 자주 화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뭐 꾸중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국회까지 가셔서 국회의원들 나무라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떤 한 사람은 또 특별히 지목해서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유승민 의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 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나까지 이게 무서웠어요. 아니 잘못 없으신데도 떠셨어. 아니 근데 임 목사님 사실은 예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예. 그럼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기대하는 거는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그런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자식 중에도 좀 이렇게 어려운 자식을 더 보살피잖아요. 아픈 손가락, 네, 아픈 약한 손가락. 네. 예. 그걸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뭐 자유당 정권 때 대통령부터 겪어봤는데 그렇죠. 제가 겪은 대통령들 많이 겪어봤지만 이게 이렇게 유난히 박근혜 정부만큼 이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뭐 물어보시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3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꾸중을 할 일이 있으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꾸중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좀 꾸중이 나온다 이 말씀이세요? 뭐 꾸중하는 것도 아버지가 꾸중하는 것도 뭐 방법이 있죠. 불러다가 얘기하는 수도 있고 타이르는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뭐 대놓고 이러시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국회의원들 말씀. 그러니까 꾸중을 할 일이 있어도 뭐라고 서약했느냐 막 이러고 그러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사실은 형을 혼내려면은 이게 동생들을 안 보는 자리에서 불러서 해야 이게 되잖아요. 이게 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니까 뭐 이게 분위기가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그러면 하여간 나라 전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이제 갑자기 무슨 또 아주 어려운 그런 막 결정도 이렇게 불쑥불쑥 하니까 이게 이건 이게 어려운 결정 어떤 거요? 뭐 저 위안부 들면 무슨 문제라든지 뭐 개성공단 중단 문제라든지 또 뭐 이게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갑자기 어떤 때는 무서운 결정도 막 혼자 내리고 이러시니까 뭐 충격도 되기도 하고 뭐 알겠습니다. 느낌입니다. 그냥. 일단 촌평이자 총평은 무섭다. 근데 지금 사실은 상황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 주변 상황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렵고 북한 문제 그 와중에서 터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마찰까지 외교 문제까지 일어난 상황.
이게 워낙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우니까 더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뭐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건 뭐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다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 난 역대 정권 가운데 경제가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저 경제가 어렵다. 뭐 또 우리는 늘 북한에 대한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요. 예, 언제 예. 전쟁이 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무슨 뭐 강대국 틈에 있는 나라니까 늘 예.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만 하더라도요. 예. 대통령께서는 이게 따지고 보면 참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또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 기초가 든든하다 뭐 이러니까 예.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게 더 불안해요. 알겠습니다. 정부 예.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부총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네.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 안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그럼 3년 동안 잘 된 건 없습니까? 잘한 부분 없습니까? 글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40% 이상이 계속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계속 40%대 유지하고 있어요. 메르스 네, 때 잠깐 떨어졌다가 예. 그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40%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잘 그분들에게 좀 물어보긴 해야 되긴 하는데 예.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있으니까 지지하겠지라고 하면서도 임 목사님은 정확히는 못 찾으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늘 박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몇 점이나 점수로 환산한다 몇 점이나 매기시겠습니까? 평생에 점수를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점이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사실은. 기대가 컸다. 예, 초대 여성 대통령이고 그렇죠. 100% 국민 통합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 예. 또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예. 두 가지는 꼭 할 줄 알았어요. 어떤 거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임플란트를 그냥 해준다니까 노인들에게 나는 그 임플란트는 꼭 할 줄 알았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잠깐 임플란트 해주겠다라고 공약했는데 그거 안 지켜지고 있어요? 네, 안 지켜지고 그리고요? 미뤄지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인데 예.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는 건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렇고 이제 국민 행복 시대 그랬는데 편안한 삶이거든요. 예.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편안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자살률도 떨어지지 않았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았고 예.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죽고 애도 안 낳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최고의 청년 실업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생긴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 흑수저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러네요. 예. 이런 게 이제 정말 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참 우리가 믿고 신뢰의 정치인이다. 한 번 말한 건 지킨다 그러는 건데 이제 복지 정책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대통령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저 구석구석 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줄 거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이제 그게 좀 컸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좀 지금 반작용 같은 게 있단 말씀이세요. 그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임기 3년 막 지나자마자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총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이번에도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작동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은 야당 심판론 먼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거 가지고는 저는 총선으로서 야당이 이길 거다 생각은 안 하는데. 정권 심판론 가지고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다당제 때 여소야대가 됐어요. 다당제 때. 네. 근데 지금 여당은 야권이 분열을 하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집안 싸움 하잖아요. 지금 180석 목표라고 하거든요. 새누리당은. 근데 이게 180석이 되면은 사실은 여당이 오히려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너무 힘이 세져서? 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면은 여러 식구들 모아놓으면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내년부터 이제 대권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게 대권 싸움이 만만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많아지면은 교만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저질러요.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건 정말로 새누리당을 위해서라면 예. 과반수 조금 못 미치든지 조금 넘든지 저는 이상적일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선 얘기 잠깐 해봤고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인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구만. 그게 뭐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고 국민에게도 좋은 거고 잘했다란 평가를 받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만약 임명진 목사님이 저 대통령 만나서 한 10분 정도 딱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짧은 조언 어떤 거 건너시겠어요? 10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2분이면 됩니다. 2분. 대통령님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도 믿지 마시고 중국도 믿지 말고 새누리당도 믿지 말고 새누리당 이번에 총선 끝나면 변합니다. 친박도 믿지 마시고 진박도 믿지 마시고 국민을 믿으셔야 국민 믿으십시오. 국민을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고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남북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시도록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유기용 수여사의 그 따뜻한 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아직도 있죠.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데 꼭 그런 모습으로 2년 동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박무진님은 임명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배신자로 찍히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뭐 제가 무슨 뭐 느낌을 얘기했는데. 그럼요. 청취자 2384님은 이런 안 좋은 불편한 얘기 고언들도 좀 청와대 참모진들이 잘 청취했으면 좋겠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잘한다는 소리 듣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주시네요. 했나요? 했나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임명진 목사였습니다.